안녕하세요. 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팔꿈치 통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과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과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은, 상과염이라고 하는 거는 위팔뼈의 팔꿈치 부분의 상과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손목을 구부리거나 펴는 근육군이 붙게 됩니다. 특히 손목을 이렇게 펴는 근육은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서 상과 부분의 외측 부분에 붙게 되는데요. 그리고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은 이렇게 상과 부분의 내측 부분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붙는 부분에 이제 힘줄 부분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갑작스럽게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는 경우에 이 힘줄 부분에 미세하게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힘줄의 파열까지 일어나는 상과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측 부분에 발생하는 상과염을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고요. 보통 테니스 엘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측 부분에 발생하는 상과염을 내측 상과염 또는 골프 엘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테니스나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별명이 붙었지만, 사실은 테니스랑 골프 같은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목을 많이 쓰는 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집안일 같은 경우도 손을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상과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은 상과염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그 원인을 중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면 그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면 대부분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중단을 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을 하는 경우 일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거나 악화가 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일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과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증을 줄이는, 즉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염증을 줄이는 치료로는 보통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약물 치료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보통 뼈 주사라고 불리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어느 정도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증을 줄인다고 해서 이 상과염이 치료가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치료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힘줄이 대개는 해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파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지거나 파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 치료는 우리가 찢어지거나 해져 있는 힘줄이나 인대 부분에 고농도 포도당을 주입해서 우리가 일부러 염증을 더 과하게 일으켜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다른 주사, 여러 가지 주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치료에 회복이 되는 그런 재료를 뿌려주는 콜라겐 주사 치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복을 좀 더 증진시켜주는 그런 성분을 우리 몸에서 직접 채취를 해서 뿌려주는 PRP 주사 치료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해충격파 치료라든가 아니면 도수 치료와 같은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줄의 파열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라면은 힘줄을 다시 꼬매준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상과염의 치료는 생각보다 어렵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과염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중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또한 치료도 계속적으로 좀 오래 걸리고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중단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치료가 좀 어렵게 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과염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와 별개로 스트레칭 운동이나 근육 강화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과염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과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